또 자르고 그렇죠. 아물만 하면은 또 자르고 네. 계속 잘라요. 상세 4% 죽을 때까지 막 밀어. 다 80%까지 다. 계속 밀어. 안녕하세요. 아랑졸롬 허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랑졸 사람들의 광희예요. 네, 광희 씨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네. 12월 13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네, 안타깝게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 뉴스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음, 네. 무슨 날이죠? 바로 조두순 출소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조두순 씨가 드디어 이제 출소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사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예전에 많이 너무 큰 이슈였죠. 네, 그런 사건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그 조두순 씨가 벌써 출소를 한다니 좀 많이 놀랐고, 당사자와 그 부모님들의 심경이 어떠실지 감히 상상도 좀 안 되네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경악을 더 금치 못했던 일 자체가 이 조두순이 행했던 이 범죄 사실보다는 일단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정말 말이 많았죠. 네. 우리 12년이 지금 어쨌든 형벌로 이렇게 네. 처벌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12년, 2020년 12월 14일이 이제 곧 출소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12년을 살 수가 있는지. 그렇죠. 저도 뭐 최초의 판결에서는 무기징역이라고 아마 제가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이후에 아마 조두순이 뭐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해서, 그리고 뭐 어떤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었죠.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진짜 저희 솔직히 그때 납득이 이제 안 술이 되죠. 많이 취했었다. 나이도 많고 술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네. 그런 걸로 인해서 12년형으로 감형되었다고. 우리나라 네. 법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특히나 이런 아동 성범죄에 관해서는 사실 엄청 좀 더 가중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좀 너무나 좀 비통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죠. 맞아요. 일단은 제가 조두순 씨의 우리 조 씨의 프로필을 제가 좀 낭독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1952년 10월 18일생, 현재 나이로 69세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69세 맞습니다. 나이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이 들긴 했어요. 네. 그 당시의 직업은 전도사였대요. 전도사와 경비를 같이 겸했다고 합니다. 저 정말 놀랐어요. 사실 이 프로필을 보면서 잘못 적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도사에 제가 알기로 범행 장소가 혹시 교회 맞죠? 네, 교회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목사나 뭐 스님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뉴스도 뭐 종종 이렇게 네, 들려오긴 종종 하잖아요. 있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흉악 범죄를 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전 사실 좀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전도사님들도 뭐 네. 아이들도 많이 이제 뭐 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좀 심각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실은 18년 전에는 12년 전이죠. 정정합니다. 12년 전에는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큰 윤곽만 들었다 뿐이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진짜 좀 지금도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저도 자꾸 소름이 끼치는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때 처벌이나 어떤 이런 처리 시스템이 너무 안타깝죠, 정말. 자, 일단 그 조두순 씨가 그때 당시에 전과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저는 이 사실도 되게 놀랐어요. 17범. 네, 17범. 17범. 네, 그리고 17범으로 인해서 7년 4개월 동안 복역을 했고, 맞습니다. 그 중에 5건이 성범죄였다고 합니다. 네. 성범죄였고, 뭐 이건 뭐 개인사이긴 하지만 뭐 이혼 경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살 연하의 부인과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어쨌든 뭐 부인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관계는 아들 1명과 딸 2명. 음. 본인이 딸을 키우는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러? 진짜. 네, 정말 아버지의 입장에서 더더욱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12년 전에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들어주세요. 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 후에 성폭행하는 천인 공노할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 당시 8살인 나영이를 납치해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어린 8살의 나영이의 얼굴을 가격하고 구타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결국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키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기절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에다가 나영이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기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가 더 중요하죠. 네, 진짜. 여기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기절을 시킨 후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범죄의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절한 나영이를 수차례 더 폭행을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네. 자신이 사정한 체액을 없애기 위해 기절한 나영이 얼굴을 다시 변기에다 또 집어넣고 그리고 항문에 묻은 체액과 흔적도 제거하기 위해서 뚫어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뚫어뻥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뭐 어쨌든 제거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영이의 항문이 파열되고 또 신체 장기들이 균형을 잃게 되면서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생식기의 80%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리고 조두순은 심한 부상을 입은 이 나영이를 두고 도망을 네. 쳤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 개요를 읽으면서도 솔직히 치가 떨려요. 아, 정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마찬가지고. 사람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네, 이 사건 개요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이건 단지 성범죄 이상으로 아동에 관한 거이기도 하지만 목을 졸랐어요. 이건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잖아요. 살인 미수지 당연히 누가 그렇잖아요. 봐도. 네, 그런 부분들과 이 이후에 이 사람의 행실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범죄를 인멸하기 위한 그 행했던 뚫어뻥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희 지금 굉장히 마음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하는데 상당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도 징역 12년이 뭡니까? 좀 이거는 터무니없죠. 우리나라 정말 법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이제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출소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회로 내보내는 거는 너무 이 우리 당사자와 부모님들께 너무 큰 불안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소시키는 게 아니라 나와서 격리를 시키고 또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사회화나 어떤 그런 적응 기간을 좀 가진 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런 성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어떤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감형이 되고 출소하게 되더라도 사회화는 완전 격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활동은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격리를 시키지 말고 아예 안 내보내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최고의 그게 맞죠. 원래 그런 판결로 나와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들어보셨죠? 네. 지금 나와가지고 조두순은 다시 안산으로 돌아간대요. 이게 참 나영이가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근처로 간대요 다시. 상상이나 될까요? 그 당사자가 이미 이 조두순으로 인해서 나영이는 정말 나을 수 없는 씻기지 못할 어떤 정신적, 신체적 피해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피해란 표현으로 이게 포용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말로 표현을 하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얼마 전에 보배드림 다들 아시잖아요. 보배드림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죠? 제목이 저는 살인을 할 겁니다. 네, 저는 경북 안동에 삽니다. 조만간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저는 자경단도 아닌 미친놈이라서 남들이 못하는 짓을 할 겁니다. 다만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몇 개월 뒤에 제가 자수했을 때 국민적 탄원서를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제 글이 나쁜 취지인 것은 알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은 누구라도 해야겠죠. 조두순이나 다른 놈들도 교도소 나오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저는 약간 미친놈이라서 스트레스 풀 겸 그놈들을 죽이고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북 안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작성자 A 씨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광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끄덕여지더라고요. 지금 저도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듣는데 그만큼 납득이 되고 어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표현하면서도 사람들이 동조하고 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대부분이 많이 동조를 했대요, 실제로. 그렇죠. 네, 동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조를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범죄 예고를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이미 뭐랄까 사회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내용 중에도 있다시피 네. 광희 씨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갱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왜냐하면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지금 당장 저희 나라에 어쩜 법적으로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나마 뭐 차선책이랄까? 그래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격리라도 또는 네, 최소한의 그런 어떤 무언가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광희 씨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또 가지고 있고 네. 그쪽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화 그리고 뭐 인권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네. 지식이 또 없을 뿐더러 네. 좀 약간 좀 감정적인 인간이라서 아, 네네. 저는 솔직히 사회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해요. 전과 17범이에요. 네. 전과 17범이고 제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욕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과천선, 우리가 갱생이라고 하잖아요. 갱생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인간과 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두순 씨는 절대 맞습니다. 갱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17범이고 이 성범죄가 5건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83년도에 성폭력으로 인한 징역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런 계속 재발된 이 범행은 아마 개선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전도사였던 사람이 이미 그 어떤 갱생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저도 허피디님과 그 부분에서 같은 의견입니다. 나는 지금 이 방송 혹시라도 보실 기독교인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전도사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1970년대부터 이렇게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전도사를 시키면은 그거는 기독교 쪽에도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종교계를 보면은 네. 특히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 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고 은총을 받아서 걔가 천선했다. 그래서 뭐 전도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독교 맞아요. 쪽에 보니까. 네. 근데 저는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종교는 다른 사람을 개과천선시키고 또 이렇게 뭐 어쨌든 축복을 내리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고대 법전 함무라이 법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잘 알고 있죠. 탈리아법.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다들 내용 아실 거예요. 알고 있을 네.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너무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민주주의 법입니다. 민주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은 인권도 중요하니까요. 범죄자 인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경우에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처벌 차라리 고대 형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라 이거야.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네. 말로 꺼내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나영이가 80%의 상해를 입었으니까 똑같이 조두순한테도 똑같이 80%의 상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동감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벌하나 그걸 검색해봤어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태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형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방법. 그리고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좋다. 고통을 주는 거죠. 엉덩이를 까고 엉덩이를 매질을 해요. 지금 현재 법이에요? 제가 이걸 검색했을 때 기사에는 2018년도 기준이었는데 현재는 정확하진 않지만 무튼 이런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제도 이렇게 해서 때리고 아물면 또 때리고 정말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극심한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강의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걸로도 사실 기능을 잃어버린 어떤 그거의 어떤 이런 함무라이 법전에 비하여서 어떤 똑같은 그거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냥 뭐 어떤 교도소에 살고 뭐 형벌을 채우고 이게 아니라 진짜 고통, 끔찍한 고통을 맛봐야 진짜 그래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무라이 법전의 의의 자체도 뭐냐면은 뭐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라, 복수를 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 네. 예, 그 법전의 의의 자체는 그만큼만 돌려줘라. 선을 넘지 그거야말로 말아라.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대 법이니까 상대방이 눈을 쳐서 눈이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죽이지 말고 똑같이 눈을 튀어나오게 해라. 그렇죠. 최소한 상응하는 어떤 그런 고통과 그렇죠. 어떤 그런 거를 저도 현대 법에서도 약간의 그런 조항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렇죠. 똑같이 나이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조두순도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똑같이 뭐 성기에다가 똑같은 고통을 주는 거야. 네, 아까 저희가 사전에 얘기하면서 솔직히 그거는 뭐 저희 반의 여담이긴 했지만 제가 그냥 진짜 사포로 80%를 갈아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있으면은 자르고 아물만 하면은 또 자르고. 그렇죠. 아물만 하면은 또 자르고. 계속 잘라요. 상세 죽을 때까지. 막 밀어. 다 80%까지 다. 계속 밀어. 밀어. 막 밀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죠. 이런 고통 받아야죠. 진짜 뭐 웃음 저희가 뭐 농담 반 뭐 사실은 진짜로 아니에요. 이 이상해. 진짜 아마 지금 보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아마 엄청 치를 떨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제가 그 앞서 이제 그 사연을 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네. 저는 12월 13일 날 무슨 교도소죠? 거기가 제가 지금 어쨌든 교도소 너무 앞에, 격앙이 돼서 교도소 앞에 분명히 이분뿐 아니라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나가셔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범죄자의 인권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공개 출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거주지는 또 명확하게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가 되니까. 네. 그래서 무슨 큰 일이 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좀 응징을 당하면 좋겠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통감하고 계신다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저 또한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쪽 일을 했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렇다고 이분을 인권적인 면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저 또한. 다만 인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죠.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서예요. 조두순은 제가 볼 땐 인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는 지금 조두순 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권운동가 여러분, 조두순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개한테 미안하죠. 네, 오히려 개한테 미안한 거죠. 그럼요, 개한테 미안합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강아지들도 주인이 죽고 하면은 그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정말 말을 이어나가기 정말 어렵네요. 진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12월 13일이 어떻게 보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겠으나 네. 조두순 씨, 이 방송을 언젠가 보시게 된다면은 나오셔도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평생 자가 격리하시면서 그렇게 늙어 죽어가면 좋겠습니다. 반성하시고요. 저는 그 사람 참 할 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뭐 나이가 이제 나오면 70인데 뭐 어떤 용서를 구하실지도 모르겠죠. 왜냐면 이 범죄 당시에도 파렴치하게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고 감형을 요청했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12년 동안의 생활을 했다지만 그 안에서 어떤 뭐 뉘우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복역 중에 심리 상담을 하면서 했던 말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은 한 번 정도 당할 수 있는 일 어릴 때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죠. 입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과천선해? 그건 말도 안 되지. 네,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저희가 얘기할 여지가 없고요. 네.
저희가 12월 13일 이후에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조두순에 대한 후속 방송을 또 저희가 또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래요. 대한민국이 범죄자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보호 안에 범죄를 짓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허피디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도 나영이가 지금 현재는 그래도 아마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던 다시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나영이의 어떤 일상이 어떤 원치 않는 파장이 새로 생겼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지금 나영이의 일상에서 다시 이런 일이 부각되면서 엄청 혼란을 겪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나영 씨를 응원하는 마음 분명히 있을 텐데, 제 짧은 생각이지만 나영 씨를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열심히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나영 씨를 어떻게 보면 좀 지켜봐주는 거, 그것 또한 나영 씨를 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지 않을까? 지켜봐주고 네. 마음으로 응원해줘야죠. 그렇죠.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게 겉으로 정말 함부로 이렇게 다가가거나 그러면 맞습니다. 안 되고요. 네. 이상 오늘 조두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달아올라서 저도, 방송 진행이 잘 안 네. 된 것 같아요.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뭐 미숙한 부분도 나왔지만 아마 다음 방송에서는 좀 즐겁고 밝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아랑졸놈 허피디였습니다. 네, 아랑 좋을 사람들의 이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